무언가 자꾸만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성향, 또 반복되는 관계나 상황들이 때로는 이전에 경험했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오늘은 여러분의 전생을 볼 텐데요. 전생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전생을 타로 카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전생이 단순히 흥미있는 주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리딩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5개의 선택지로 준비했습니다.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내용이 해당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지금 내 상황과 맞는 부분만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전생을 따라가 볼까요? 호흡을 깊게 정돈해 주시고요. 직감으로 카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스톤을 놓아드리겠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면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선택해 주세요. (1번) 카드 리딩하겠습니다.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전생 카드 6장, 그리고 현생 카드를 6장 뽑았습니다. 위쪽 라인은 전생에 어떤 분이었는지, 또 그때 겪었던 가장 큰 경험이나 사건이 무엇인지, 전생에서 남은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가 무엇인지 뽑아봤고요. 또 아래쪽 현생 라인은 전생부터 현생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영혼의 특성, 그리고 이번 생에서 그 에너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마지막으로 이번 생에서 배우려고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뽑아봤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전생의 첫 느낌은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이 완드 8번 카드가 나오면서 본인의 삶을 여유 있게 누렸다 라기보다는 바쁜 삶을 살았다 라고 보여져요. 무언가 몰입해서 또는 어떤 일에 파묻혀서 살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옆에 있는 펜타클 6번을 보시면 이 파묻혀서 살았던 일이 단순히 자신의 삶을 살았다 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균형을 맞추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 그런 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전생의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면 이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는 포지션에 있거나 또는 도움을 주거나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주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이 전생 라인에 보시면 고위 여사제 카드가 2번이 나왔어요. 이 여사제 카드는 보통
영적인 문화가 강한 시대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의 에너지로 봤을 때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전생이 중세나 고대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종교 또는 신전 문화가 있는 사회였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원 또는 수도원, 계급이 있는 귀족 사회 혹은 신전 문화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우리 1번 분들은 완드 8번, 펜타클 6번, 고위 여사제까지의 조합으로 봤을 때 완드 8번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동, 소식, 전달의 역할이 강하게 보이고요. 펜타클 6번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위치다, 이게 가장 강하게 보이고요. 또 여기에 고위 여사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라기보다는 지혜나 직관을 사용하는 역할을 맡았다 라고 보여지네요. 직업을 몇 가지 예시로 들어보면 사원이나 신전에서 일하셨던 분, 또는 영적인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하셨던 분, 또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분, 아니면 귀족가에서 조언 역할을 했던 사람, 이렇게 직업을 볼 수 있겠죠. 궁정 고문이라든지 참모 또는 자문관, 이런 역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1번 분들이 전생에서 겪은 큰 경험이나 사건 자리를 볼게요. 여기에는 고위 여사제 카드와 러버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두 카드는 정말 상반되는 카드인데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경험으로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를 나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속한다기보다는 공적인 분이셨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보다도 내면에 드러나지 않은, 말하지 않은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큰 사건 자리에 소통을 의미하는 러버스 카드가 나왔어요. 내가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다 보여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그런 1번 분이 모든 걸 드러내고 소통하고 싶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인물과의 관계였을 수도 있고요. 또 드러낼 수 없었던 마음속에 숨겨진 관계라든지, 혹은 마음과 이 현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던 그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옆에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전생에 끝내지 못했던 감정이나 에너지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고위 여사제 카드와 소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두 카드의 핵심 키워드로 한번 짚어보면요. 말하지 못한 진실입니다. 이 우리 1번 분들이 공적인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 내면의 깊은 생각과 통찰들, 이런 것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기에는 참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소통하고 싶은 어떤 관계나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 하지 못했다, 또는 뒤늦게 진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 후회가 이번 생애까지 연결되고 있는 에너지다 라고 보이네요. 그럼 현생 카드를 읽어볼게요. 자, 첫 두 장은 전생부터 현생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영혼의 특성이에요.
이 영혼은 원래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고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는 분이에요. 이 행맨과 흰 카드, 참는 것에는 도가 트신 분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성숙한 타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감정을 다루지 못하면 참고 기다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생에서도 남들보다 깊이 생각하는 편이시고요. 관조와 직관이 좋으신 편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생에서는 전생의 여러분과 여러분 고유 영혼의 특성이 합쳐져서 이 두 가지 에너지가 좀 두드러져 보여요. 자, 이 소드 나이트 카드와 킹 컵 카드예요. 검의 기사 카드는 생각이 빠르고 행동도 빠른 에너지예요. 그래서 때론 말도 직설적으로 나가요. 하지만 컵 킹은 감정적으로 깊고 이해심이 많고 공감 능력이 있는 에너지예요. 바로 여러분 영혼의 특성이죠. 자, 그럼 이 특성을 가지고 이번 삶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시도해보고 싶었던 삶, 이게 뭔지 보면 마법사 카드와 컵 2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바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또는 진심으로 연결되는 관계를 만들어 보는 것, 내 마음을 표현해 본다, 아니면 이런 관계를 만드는 거를 배우고 싶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마법사 카드는 자기 표현과 창조력을 뜻하고요. 컵 2번은 진심 어린 관계를 뜻하거든요. 우리 1번 카드 뽑으신 분은 전생에 나한테 다가온 그 소중한 관계, 그리고 솔직하게 드러냈어야 바로 잡혔던 상황, 이런 것들에서 미처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바로 잡지 못했던 것이, 또는 내가 뒤늦게 너무 늦게 깨달아서 후회했던 그 감정이 강하게 남아서 이 현생까지 그것이 연결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내가 그것과는 좀 다른 삶을 삶으로써 이 부분을 치유하고 싶다라고 마음 먹은 것으로 보여져요. 1번 분들은 현생에서 조금은 날카롭지만 자신의 좀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행동, 이런 것으로 그것이 좀 표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치만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생에서 참고 인내하고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놓쳤던 그 아픈 기억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번 분들 영혼이 계획했던 이번 생에서 살고 싶었던 삶을 이번에는 꼭 살아내시면서 아픔도 치유하시고 더욱 풍요로운 그런 이번 생을 꼭 살아가고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위쪽 라인은 여러분의 전생에 대해서 2장씩 6장을 뽑았고요. 아래쪽 라인은 여러분의 현생에 대해 뽑아봤습니다. 전생 라인은 전생에 어떤 분이었는지, 또 그때 겪었던 가장 큰 사건이나 경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생에 남은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가 무엇인지 뽑아봤고요. 아래 현생 라인은 전생부터 현생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영혼의 특성, 그리고 이번 생에서 그 에너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마지막으로 이번 생에서 배우려고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뽑아봤습니다. 그럼 2번 분들의 전생 라인의 에너지부터 살펴볼게요. 2번 분들 전생의 첫 이미지는
혼자 살아가는 삶이라기보다 사람들과 깊이 연결된 삶이었다 라고 느껴집니다. 뽑힌 카드들을 보면 관계나 감정을 뜻하는 컵 카드가 많이 나왔죠. 우리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삶의 중심이 권력이나 물질이 아니라 감정과 관계였다 라고 보여져요. 이 컵 카드가 많은 전생은 보통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또 사람 때문에 아픈 삶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과 깊이 연결된 삶을 살았고 특히 그 관계 속에서 감정적으로 현생까지 연결되는 큰 경험을 했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카드를 더 자세히 읽어볼게요. 먼저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자리에 컵 10번과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어요. 이 컵 10번 카드는 가족,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정서적인 만족이나 완성된 관계를 의미해요. 2번 분의 전생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큰 행복 또는 큰 의미를 느끼던 삶이었다 라고 보여지죠. 이 카드를 통해 또 하나 들여다볼 수 있는 건 2번 분들이 살았던 생은 현대보다는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였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농업이 중심이었던 사회 또는 장인, 상업 초기 사회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가족이 함께 무언가를 공동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이런 식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보다는 역시 산업혁명 이전 시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2번 분들은 가족 중심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또 옆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 카드를 봤을 때에는 2번 분의 전생의 삶이 단순히 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평범하게 흘러갔다라고 보기보다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어떤 운명적인 사건으로 큰 변화를 맞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나 경험, 이 자리의 카드를 볼게요. 여기에는 컵 페이지 카드와 컵 5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 두 카드의 조합을 보면 순수하고 어렸던 첫 감정이 어떤 사건이나 상황 때문에 마음의 상실이나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이 카드를 보면 감정이 정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건 보지도 못할 만큼 상실에 빠졌다, 후회하고 있다 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 현생까지 이어지는 깊은 어떠한 상처나 그런 깊은 감정을 각인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생에서 남은 감정, 현생까지 이어지는 것들, 그 에너지 자리에는 소드 10 그리고 펜타클 나이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소드 10은 전생 리딩에서 읽을 때에는 특히 더 완전한 끝, 어떠한 관계의 극단적인 결말을 뜻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나 죽음, 또 강제적으로 분리가 됐다, 이런 걸 뜻하거든요. 카드를 보면 실질적인 끝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큰 상실감을 줘서 현실을 살아내지 못할 만큼 힘들었다. 그 후회의 감정을 안고 살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생까지 이어지는 감정의 에너지에서 펜타클 기사 카드가 나왔죠. 이건 그 상실에 대해서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감정이 있었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카드를 연결해 볼게요. 첫사랑이었던 연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에 이르렀고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남은 생을 후회하며 살았다. 이건 꼭 연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지키지 못했던 자식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번 분 자신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급작스런 전쟁통에 부모님을 잃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내가 너무 어려서 지키지 못했다. 라는 사무치는 감정일 수도 있어요. 전생에서의 큰 경험, 이 5번 컵 카드, 이걸 볼 때 갑작스러운 상실로 내가 책임지지 못했다는 감정이, 후회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데요. 전생을 볼 때는 이 감정이 끝나지 않았을 때 영혼의 흔적이 남는다라고 봐요. 이걸 카르마라고도 하죠. 전생의 이 사건을 통해서 펜타클 나이트 카드를 봤을 때 이 책임과 관련된 어떤 카르마가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생을 볼게요. 전생과 현생까지 이어지는 2번 분의 영혼의 특성 자리에 완드 2번 카드와 펜타클 나이트 카드가 나왔어요. 자, 펜타클 나이트 카드가 다시 나왔죠. 이 책임의 에너지가 2번 분의 영혼의 핵심 성향이다 라고도 보여져요. 또는 이 전생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성향이 만들어졌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카드를 봤을 때 이 영혼의 특성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역할을 지키고 해내려고 해요. 성실하게 현실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펜타클 나이트를 함께 나온 완드 2번 카드랑 같이 읽어보면 미래를 보면서 삶의 방향을 계획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사람, 그런데 그 현실을 위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향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카드 볼게요. 이번 생에서 전생의 에너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 자리에는 컵 9번 카드와 완드 퀸 카드가 나왔어요. 이 전생과 여러분의 영혼의 특성이 합쳐져서 현생에 뚜렷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전생이 컵 10번, 가족과 공동체의 만족 속에 살았다면 이번 생에는 그것보다는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전생에서 이미 마무리한 공동체 안에서의 만족 대신 이번 생에서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향으로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 완드 퀸 카드를 보면 전생에서부터 연결되어 있고 또 여러분의 영혼의 특성과도 같은 책임에 대한 부분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완드 퀸은 어떻게 보면 좀 오지랖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것저것 관여해서 책임감 있게 완수해내려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전생에서부터 비롯된 카르마의 영향일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예전에 각인된 그 후회 때문에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일에는 대충 관심 끄고 살면 편한데 그럴 수 없어요. 스스로도 피곤하고 힘든데도 이미 행동을 하고 있는 2번 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완드 퀸의 에너지는 삶을 주도적이게 해주고요. 또 관계에 있어서 따뜻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해요. 전생에 쌓아왔던 나의 이 감정들, 이 긍정적인 면과 힘들었던 면이 모두 뒤섞여서 이번 생에서는 내가 직접 밖으로 행동을 하며 책임을 지고 완수를 하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전에 남았던 감정을 치유하려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2장. 이번 생에서 이번 분이 배우려고 했던 것. 이 자리에는 소드 퀸 카드와 행맨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우리 이번 분이 검의 여왕처럼 명확한 판단과 지혜로운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태어나기 전에 바랬던 것 같아요.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경험 속에서 예전처럼 무너진 채 살기보다는 소드 퀸처럼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고 좀 더 지혜롭게 나의 중심을 지키는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옆에 행맨 카드는 이걸 좀 더 강화시켜주는 리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관점, 내려놓음, 깨달음을 의미하거든요. 같은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되는 것. 이번 생을 통해 그 성장을 완성하고 싶었다 라고도 읽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 이번 생은 삶을 통한 깨달음으로 현생까지 이어지는 카르마를 정리하고 삶이 좀 더 가벼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하겠습니다. 위쪽 라인은 3번 분들의 전생, 아래쪽은 현생에 대해서 뽑아봤습니다. 3번 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전생과 이어지는 현생에 대해서 볼 텐데요. 위쪽의 전생 라인은 3번 분들이 어떤 분이었는지, 또 그때 겪었던 가장 큰 사건이나 경험이 무엇인지, 전생에서 남은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가 무엇인지 뽑아 보았고요. 아래쪽 현생 라인은 전생부터 현생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영혼의 특성, 그리고 이번 생에서 전생의 에너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마지막으로 이번 생에서 배우려고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각각 뽑아 보았습니다. 3번 분들의 카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전생, 현생 전체적으로 메이저 카드가 많이 나왔다 라는 거예요. 카드들을 하나씩 보면서 자세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2장 카드, 전생에 어떤 분이었는지 자리에는 킹 완드 카드와 타워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의 전생은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가 또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한 생애 안에서 모두 경험했다 라고 보여져요. 이 두 카드를 보는 순간 저는 나폴레옹 황제가 떠올랐거든요.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모두 나폴레옹이었다 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나폴레옹 같은 에너지의 지도자였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있었던 곳 또는 그 지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가 몰락하는 경험을 하는 삶을 살았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킹 완드 카드는요, 전생을 리딩할 때에는 보통 조직의 리더, 지도자나 군 지휘관, 이런 권력이 있는 인물로 봐요. 즉 3번 분의 전생은 일반적인 평민보다는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타워 카드가 함께 나왔죠. 이걸로 봤을 때에는 그 생애 안에서 권력이 붕괴되는 경험을 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즉 3번 분들이 권력 구조와 연결된 삶을 살았다 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또 이 두 카드를 이렇게도 읽어볼 수 있어요. 지도자 자리에 오른 뒤 기존의 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았다 라고요. 이렇게 생각했을 땐 저는 또 조선의 정조가 떠올랐어요. 이 해석도 3번 분이 사회적 변화 속의 인물이었고 정치적 사건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체제 변화를 경험하거나 만들어낸 리더 유형이 여러분의 전생이었다 라고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살았던 전생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생각해 보면 시대가 격변했던, 뒤바뀌었던 여러 시대를 자유롭게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카드 볼게요. 전생에서 3번 분에게 가장 컸던 사건이에요. 이 자리에는 컵 9번 그리고 컵 7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전생에 내가 만족해, 이 선택이 나한테 맞아 하고 선택했던 그 수많은 선택들이 모두 나의 전생에서 아주 큰 인상에 남는 사건들이었다라고 보여져요. 역시 일반분은 아니시죠? 권한이 큰 만큼 그 사람이 내렸던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도 보여져요. 또 권력구조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이 컵 9와 컵 7번의 카드가 같이 나왔을 때에는 이걸 욕망이나 야망의 여러 가능성들을 의미한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분의 전생의 특성을 킹 완드에 이어서 여기서도 볼 수 있죠. 자신감이 있고 야망이 아주 강한 그런 리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생에서 남은 감정, 미해결된 에너지 자리도 볼게요. 이 마지막 두 개의 카드는 심판 카드와 컵 9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심판 카드는 전생 리딩에서는 역사적으로 큰 평가를 받은 일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큰 업적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역사에 영향을 주었던 일이 그 옆에 컵 9번 카드, 진짜 나에게 만족을 주는 일이었는가? 이 감정이 전생에서 깨달은 미해결된 현생까지 이어져 있는 에너지로 읽혀져요. 이 4장의 카드를 같이 읽어보면요. 이 생애에서 나는 역사에 남을 큰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삶을 살았다.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만족하게 할 만한 선택들을 하고 살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인상적으로 남는 나의 업적이었는데 마지막에 보니 그 일들이 진정 나를 위한 일이었는가? 나에게 진짜 만족을 주는 일이었는가? 라는 영혼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현생 라인으로 가볼게요. 전생부터 현생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영혼의 특성. 그 자리에는 고위 여사제 카드와 마법사 카드가 나왔어요. 이 두 카드의 조합은 너무나 파워풀하죠. 영적인 감각과 현실을 만드는 힘,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성을 풀로 전체를 쓸 수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거든요. 물론 태어날 때 우리는 모든 기억을 잊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3번 분은 이 특성을 지니고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번 생에서 전생의 에너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 카드를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완드 4번 그리고 월드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3번 분은 지난 생을 통해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삶의 안정을 뜻하는 완드 4번. 이 에너지를 추구하는 3번 분의 현생의 모습이 보여지죠.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삶, 그 삶의 완성은 아니었나 봐요. 나를 위한 삶의 완성을 원하는 그 에너지가 전생으로부터 왔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영혼이 계획했던, 배우고 싶었던 이번 삶의 자리에는 여왕제 카드와 월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현생 라인에서 2번의 월드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의 영혼이 이번 삶을 시작하기 전에 강하게 원했던 것을 이 카드를 통해 볼 수 있어요. 나의 능력으로 내가 진정 만족하는 풍요로운 삶을 완성하겠다 라는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우리 3번 분들은 현생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특성 그리고 전생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일에 자연스럽게 관여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원래 능력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3번 분들이 이번 생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은 나의 안정, 내 능력으로 창조하는 나의 기반, 그리고 그것 위에 한 존재의 삶을 완성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에너지를 집중해 보시길 바랄게요. 위대한 전생을 살고도
느꼈던 아쉬움의 감정을 이번 생을 통해 완성으로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하겠습니다. 위쪽 라인은 4번 분들의 전생, 아래쪽은 현생에 대해 뽑아봤어요. 전생과 현생에 대해 볼 텐데요. 전생 라인은 4번 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또 그때 겪었던 가장 큰 사건이나 경험이 무엇인지, 전생에서 남은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가 무엇인지, 이렇게 6장을 뽑았고요. 아래 현생 라인은 전생부터 현생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영혼의 특성, 그리고 이번 생에 전생의 에너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마지막으로 이번 생에서 배우려고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6장을 뽑아봤습니다. 자, 우리 4번 분들의 카드를 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풍요로웠지만 내면이 힘들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 생을 통해 억눌려진 전생을 해소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게 한눈에 들어와요. 자, 4번 분의 전생 자세하게 읽어볼게요. 우리 4번 분은요,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는 인물이셨어요. 전생에서는 여성성의 에너지가 강하게 보이죠. 여왕제와 완드 6번 카드입니다. 이 여왕제 카드는요, 사회적 안정과 풍요를 뜻해요. 그리고 위치로 본다면 권력 중심의 인물, 그 옆에 있는 영향력을 가진 여성을 가리켜요. 예를 들면 황제의 딸 또는 황제의 아내, 이런 자리예요. 이분은 사회적 위치가 이미 영향력이 있는 누군가의 옆자리에 있었지만, 완드 6번 카드와 함께 읽어본다면 본인 또한 본인의 능력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인물이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분이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생은 명예와 안정이 함께 있는 삶이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직업적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리면 공동체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여성, 또 한 단체를 권력보다는 영향력으로 돌봤던 지도자, 또는 한 가문의 중심에 있었던 귀족 여성,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2장의 카드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전생이 가문 중심 사회 또는 전통 귀족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나 유럽 중세 같은 왕실과 계급이 있었던 사회로 보여집니다. 4번 분이 전생에서 겪었던 가장 큰 사건을 볼게요. 이 자리에는 펜타클 나이트 그리고 칼의 9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펜타클 나이트는 내가 지켜야 하는 가치에 대한 책임을 말해요. 그런데 그 옆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칼의 9번 카드가 따라 붙었어요. 내가 있는 자리, 그 명예와 안정이 내가 계속 지켜야 하는 책임이었기 때문에 우리 4번 분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왕관이었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나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4번 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귀족의 여성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내 생각대로는 살 수 없는 그 삶이 비록 사랑은 받았지만 풍족했지만 나에게는 매일 밤 잠 못 들게 하는 정신적으로는 아주 힘든 삶이었다 라고 보여져요. 다음 카드 볼까요? 전생에서 끝내지 못한 현생으로 이어지는 에너지입니다. 여기에는 컵 7번 그리고 검의 여왕 카드가 나왔어요. 사회적 위치를 지켜야 하는 나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나, 그 사이에서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이 혼란스러워 보여요. 해보고 싶은 게 많았고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내 마음을 줬지만 현재 자리와 책임을 뒤로하고 실행을 하지는 못했어요. 검의 여왕처럼 내 의견을, 나의 판단을 완성시키고 관철시켜 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라고 보여지죠. 우리 4번 분들은 사회적으로는 존중을 받았지만 그만큼 책임이 많은 삶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은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생 라인으로 가볼까요? 우리 4번 분의 전생과 현생을 같이 관통하는 영혼의 특성은요. 소드 페이지와 펜타클 퀸 카드입니다. 4번 분은 왜? 라는 질문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요.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거나 진실을 알고 싶은 그 지적인 호기심이 기본 특성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따라온 펜타클 퀸 카드는 여러분의 전생을 통해 얻게 된 특성일 수 있습니다. 이 호기심을 누르고 내 자리를 지키면서 사람들을 돌보고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던 이전 생을 통해 현실적으로 삶을 안정시키고 돌보는 힘을 얻게 되신 거예요.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기본 능력은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전생이 이번 생에 나타나는 방식은 뭘까요? 그 자리에는 펜타클 페이지 그리고 완드 8번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4번 카드 분들은 좋은 가문의 여성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살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지는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번 생은 새로운 배움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추구하는 그런 에너지가 카드를 통해 보여져요. 실제적으로 공부나 기술을 통해서 이 나의 지적인 욕구를 채우고 성장하려는 모습이 펜타클 페이지 카드에서 느껴지고요. 또 그 옆에 완드 8번 카드는 이런 성장하려는 4번 분의 욕구가 전생에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었다 라고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빠르게 이동하고 행동하고 착착착 해내는 모습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 전생의 에너지가 이 현생에서는 이 두 카드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다 라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분이 이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다 라고 계획했던 삶을 볼게요. 이 두 자리에는 고위 여사제 카드 그리고 완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한 문장으로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직관을 믿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라고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우리 4번 분들은 이번 삶에서 전생에 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전생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었다. 그 소망을 이번 삶을 통해서는 꼭 이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위쪽 라인은 5번 분들의 전생, 아래쪽은 현생에 대해서 뽑아봤어요. 오늘은 이번 생과 가장 연결되어 있는 전생을 볼 거예요. 위쪽에 전생 카드 6장은 5번 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전생에 겪었던 가장 큰 사건이나 경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남은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가 무엇인지 각 2장씩 뽑아봤고요. 아래 현생 카드는 전생부터 현생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영혼의 특성, 그리고 이번 생에서 전생의 에너지가 어떻게 표출되는지, 또 마지막으로 이번 생에서 하려고 계획한 삶이 무엇인지 6장을 뽑아봤습니다. 자, 그럼 5번 분의 전생으로 들어가 볼게요. 5번 분이 전생에 어떤 분이었는지 보는 자리에는 컵 7번 그리고 지팡이의 여왕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컵 7번 카드는 욕망의 지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각 컵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전부 사람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컵 안에는 부와 권력, 또 안정과 힘, 사랑,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는데요. 그것은 현실적인 것도 있고 또 환상 속에 있을 법한 것도 있어요. 이 욕망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이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욕망하는 것을 통해 성장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면 어떨까요? 5번 분의 전생은 많은 가능성과 꿈 속에서 진짜 원하는 길을 선택해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의 행동으로 그것을 쟁취하는 길을 걸었던 분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5번 분들은 완드 퀸 카드로 보았을 때 공동체의 리더 또는 가문을 이끄는 사람이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가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전생 라인에 공동체, 가족을 의미하는 펜타클 10번 카드가 2번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또 이것으로 볼 때 5번 분이 살았던 시대는
가문 중심의 사회, 또 공동체 중심의 문화를 가진 시대였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다음 카드 볼게요. 전생에 여러분께 가장 컸던 사건, 그 경험 자리에는 말씀드렸던 펜타클 10번과 완드 6번 카드가 나왔어요. 리더십과 추진력이 강한 완드 퀸답게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5번 분께 있어서 전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전생에 풀지 못한, 그래서 현생까지 이어지는 에너지 자리에는 또다시 펜타클 10번이 나왔고요. 그리고 칼 9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건 가문을 부흥시키고 이끌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말하지 못할, 혼자 감당해야만 할 일이 있었다. 그리고 전생에서 끝내 이것을 풀지 못했다 라고 읽을 수 있어요. 우리 5번 분은 공동체를 성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많은 선택을 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마음에 짐이 남지 않는 선택만을 했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리더가 혼자 감당해야 할, 또 묻어둬야 할 진실이 있었다 라고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분의 현생으로 한번 가볼게요. 현생 라인에서 첫 2장 카드, 현생과 전생을 관통하는 여러분의 영혼의 특성입니다. 이 자리에는 컵 7번, 그리고 지팡이의 페이지 카드가 나왔어요. 자, 또다시 욕망의 지도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래 특성인 것 같아요. 이 두 카드를 같이 조합해서 읽어보면 우리 5번 분의 성향은 원하는 것, 또 해보고 싶은 것이 많은 열정적이고도 창의적인 영혼이다 라고 보여져요. 이번 리딩에서 전체적으로 열정과 행동력을 뜻하는 지팡이 계열의 카드가 계속해서 보이는 것도 이것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생에 남은 에너지가 이번 생에서는 어떻게 발현되는지도 볼까요? 자, 우리 5번 분은 결국 원하는 것을 이뤄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안했던 분이 있으셨나 봐요. 이 자리에 컵 6번 카드와 완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컵 6번은 과거와의 연결, 전생의 인연을 뜻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완드 에이스는 새로운 시작을 뜻하죠. 전생에서 여러분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던 이유가 이번 생에 다시 만나려고 하는 그분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람이 아니라면 가문의 성공을 선택한 5번 분이 그때 했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번 생에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맺혀있는 그 감정을 해소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번 생에 에너지가 발현이 된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번 생에
여러분이 영원히 계획했던 삶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소드 7번 그리고 소드 나이트 카드가 나왔어요. 아주 공격적인 계획이네요. 제가 한 문장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숨겨야만 했던 진실이 있었어. 그렇지만 이번 생에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말할 거야. 너에게 달려갈 거야. 입니다. 자, 5번 분의 전생에서는 원하는 것을 이뤘지만 혼자 감당해야 했던 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 인연에게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나 감정이 후회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생에서 여러분이 다시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삶을 시작하기 전에 원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